시스템에서 그러니까 곡선밖에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의 방정식인 거지. 어떤 점 위에 있다라는 말이 없으면 곡선 밖에 있는 한 점에서 그은 접선인 거야. 3차 함수 밖에 한 점 0,3에서 이렇게 끄은 거지.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접점을 모르잖아. 이 접점을 모르니까 접점을 t, f대로 놓는다. 그 다음에 이거 미분해가지고 t 넣으면 이거지. 기울기지. 이제 접점 기울기를 잡고 나서 이제 식을 만드는 거지. 기울기 하고 괄호하고 x 빼기 x1 괄호 닫고 그 다음에 y1 y1은 t, ft 이거잖아. t, ft. 그래서 직선식 만들었고 그 직선이 0,3을 지난다고 했으니까 대입을 해주는 게 그 다음 대입해주면 쫙 보면은 이제 이건 t가 몇 차 방정식? 그치? 3차 방정식 풀면 답이 뭐 하나밖에 안 나오네. t 나왔으면은 여기 식에 대입해주면 답이지. 자, 이 2차 함수가 닫힌 구간 A, B에서 평균값 정리 문제지.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킨다고 하니까 A, B를 가지고 이제 평균 변화율을 쓰면 B-A분의 FB-FA이고 이게 평균값 정리를 만족시키는 실수 C는 그 상수 C를 말하는 거지. 상수 C. 그러니까 여기에 들어갈 숫자인 거지. 그래서 여기 식이 완성이 되어야 하고 그 다음에 대입을 해주면 되지. B-A분의 FB-FA를 숫자를 쓰는 거지. FB는 여기 대입해가지고 FA도 대입해서 좌변식을 정리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 F' 미분해가지고 구해서 4 구해주면 숫자가 될 거고 양해주면 답이 이렇게 나올 거야. 다음 함수가 CF 전체에서 증가하도록 그러면 이렇게 생기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지. 얘가 이렇게 생겨야 CF 전체에서 증가하는 거지. 차이점이 뭐야? 이거는 극값이 있는 거고 이거는 극값이 없는 거고. 그래서 실수 전체에서 증가하도록 극값이 없도록. 그럼 극값이 없으려면 어떻게 되나? 극값이 있는 걸 봐볼까? 극값이 있는 건 이렇게 생겼을 때 요 x좌표 있잖아. 요게 뭐지? 이거를 미분했을 때 이렇게 나올 거잖아. 요거는 0 하면 나오는 x값들이 바로 알파 베타인 거지. 그 알파 베타가 여기 있는 거지. 이 알파 베타에게 이게 그러면은 미분한 식 는영 잡은 요 2차 방정식의 해가 있어야 되겠어? 없어야 되겠어? 없어야 되지. 없어야 돼. 중군 이렇게 된 거지. 여기가 알파 중군도 괜찮지. 왜냐면 중군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얘가 계속 올라갈 거니까. 중군도 되고 허군도 되는 거야. 서로 다른 실근이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중허근 0보다 작거나 같다 걸면은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올 거야. 오른쪽 그림은 다음 3차 함수의 도함수를 그렸다. 극수값이 3이다. A, B, C를 구하라. 그러면 도함수를 볼 때 x축과 어디서 만나는지를 봐주면 그게 이제 이렇게 쓸 수 있지. F'1이 0이고 F'2가 0이다. 그 다음에 얘가 1, 2에서 극값을 갖는다는 거는 원래 그래프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게 1이고 이게 2인 거니까 극수값이 3이라는 거는 여기가 3인 거지. 그러니까 x가 2일 때 y값이 3인 거니까 이렇게 식을 만들 수가 있어. 조건식이 3개 나왔으니까 그걸 대입해서 연립해 주면 되고 이 과정이 여기 있어. 첫 번째 조건식 F'1이 아까 0이다. F'2가 0이다. 요거 연립해도 AB 나올 거고 그 다음에 F2가 3이다를 쓰면 F2 구해서 3이다 하면 C가 나올 거야. 함수 fx가 닫힌 구간에서 0사에서 최대값 5, 최소값 마이너스 15를 가질 때 라고 했고 상수 AB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그 함수 fx가 어떤 개형인지를 일단 대략 알아야 되기 때문에 미분을 해봐야 되거든. 미분했더니 x가 0 또는 2에서 그 극값을 갖는데 a가 음수니까 요래 생겼을 거고 그러면 0, 2가 요래 생겼을 거니까 그거를 이제 여기 구간을 여기다 입히는 거지. 0은 겹치는데 산 이쪽에 있을 거니까 실질적으로 들어가는 범위는 요렇게 들어가지. 그걸 색칠해 놓은 거지. 이렇게 여기까지 들어간다. 그러면 여기서 최대값은 100% 2일 때 함수 값이지? 최소값은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지. 그건 모르지?
그래서 일단은 2일대 함수값은 여기 최대값은 2일대 함수값이고 최소값은 이거일 수도 있고 저거일 수도 있는데 지금 대입해 본 건데 F형은 B인데 F4는 16 플러스 B라서 16A 플러스 B? 근데 A가 아까 문제에서 음수라고 했거든. 근데 B에다가 음수를 더하니까 이쪽이 더 작지. 그럼 최소값은 이쪽이다 라고 할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최대값은 F2가 5다가 최대값, 그 다음에 F4가 16 플러스 B인데 이게 만 15다. 그래서 연립해주면은 AB가 나온다. 자, 오른쪽 그림처럼 9에 접하는 원기둥의 부피가 최대일 때 9에 지금 접하고 있네 원기둥이. 이때는 여기도 반지름인 거 보이지? 여기도 반지름이고 여기 피타고라스를 쓸 수 있도록 여기 직각삼각 만들어 주도록 해. 그러니까 우리는 이 구를 위에서 봤을 때 한 가운데를 자르는 단면 항상 성공하는 거야. 단면. 그 다음에 이 구의 중심에서 수직을 올린 요 원의 중심 하고 여기까지 반지름이겠지. 미지수를 뭘로 잡냐가 중요해. 자, 우리 미지수는 여기 전체 원기둥의 높이의 반을 h로 잡아. 나 여긴 알고 있고 여기는 모르니까 r로 잡았을 때 여러분이 r은 곧 제거될 거야. 그래서 피타고라스 전에 써주면 r제곱은 하고 6제곱 빼기 h제곱이잖아. 근데 밑면 자체가 r제곱 파이지. 그러니까 r제곱이 얘니까 r제곱 파이 쓴 거지 지금. r제곱 파이 쓴 거지. 나 높이는 2h고 그래서 부피식을 이렇게 만들 수 있지. r제곱 한 거야. 파이 2h. 그다음에 정리한 거고 중요한 거는 h 관한 식이라는 거고 여긴 상수니까 상수를 앞으로 빼버려. 그래서 이제 미분해주면 여긴 그대로 놔두고 여기 안쪽 것만 미분해 쓴 거지. 그래서 이제 는영해서 이제 h를 구해주면 요건데 뭐 설마 높이가 마이너스 2루트 3 이게 가당키는 하니 플러스겠지. 그래서 얘일 때 최대다. 그리고 그때 높이는 요거니까 2h잖아. 답이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이제 방정식이 서로 다른 시근을 갖도록 하라 라고 했는데 실수 A값의 범위를 구해봐라. 그래서 이거는 방정식 문제의 조금 기본적인 형태잖아. 이항하고 이제 이렇게 놓은 거지. A만 따로 남겨놔야 돼.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요거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래프를 잘 그려야 돼. 그래서 fx로 놓고 그래프를 그렸어. 어떻게 그렸냐? 그러면은 뭐 미분하겠지. 미분해가지고 3x의 제곱 마이너스 6x 하겠지. 는영을 해줘. x는 0 또는 2가 나올 거 아니야? 그래프를 대략 하는 거지. 여기가 0, 여기가 2니까. 0일 함수 값도 구해줘. 여기다 0 넣는 거지. 0 넣고 0 넣고 하면은 마이너스 1 나오지. 마이너스 1이지. 2일 함수 값도 구해줘. 여기 식에다가 2 넣고 해주면 이게 마이너스 5 나올 거거든. 그래서 그거를 그래프로 그대로 넣는 게 얘야. 요 과정이 숨겨져 있지. 그래서 교점이 3개 되도록이 서로 다른 세시간 갖도록과 똑같은 말이잖아. 그러면 이렇게 하면 교점이 3개가 아니지. 이렇게 하면 교점이 2개지. 이렇게 하면 교점 3개 맞지. 그러니까 여기 접하는 요 라인 요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지. 요 사이.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1 사이. 마이너스 5랑 마이너스 사이에 있어야 된다. 이 정답. 두 함수에 대해서 이게 항상 성립하도록 이라고 했을 때 이 부등식이잖아 이거는. 그럼 이항을 해가지고 이렇게 항상 성립하도록 이렇게 정리해 줄 수 있지. 어디 보자. 이거 내 최고점 계속 정리할 수 있네. 그래서 이렇게 봐주면 되겠지. 그 다음은 K까지 싹 이항해줘. 요거 자체를 어떤 함수 F도 있고 G도 있으니까 그냥 일부러 H 쓴 거야. HX는 하고 그다음 그래프를 그리래. 이거 그래프를 그리려고 했는데 이미 그려져 있지. 그래프 그리는 방법은 이렇게 하면 되지. 미분해가지고 미분한 거지. 능령되는 건 이게 지금 0이 중근이고 4분의 3이 있네. 얘가 1이 생겼는데 여기 0, 이게 4분의 3이지. 근데 0이 2개 있으니까 여기를 자르고 이걸 갖다 붙이라고 했지. 이렇게 여기다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여기 지금 있는 이 모양처럼. 그래서 이거는 극값이 하나밖에 없어. 그때 최소값은 여기 일단 함수값이 최소값이지. 근데 이제 요 함수가 무조건 y 값인데 이게 0 이상이 되라고 했으니까 이게 x축이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잖아. 요거 y 값만 챙기면 되는 거지. 이 최소값인 h 4분의 3만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된다. h 4분의 3은 풀어주면 이렇게 될 거거든. 여기 식에 넣은 거야. h 여기다가 넣어서 0보다 크거나 같다 해주면 k 범위가 자동으로 나와.
원점 출발해서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나와 있구나. 점 P가 출발한 후 다시 원점 도착? 원점이라는 거 위치가 0이라는 뜻인 거지. 이게 0인 거니까. 그래서 해를 구해주면은 0초, 4초, 마사초인데 이거는 시작 시점이니까 의미가 없고 이거는 음수 시점은 없으니까 됐고, 그럼 4초라고 말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원점에 도착했을 때라는 말은 4초일 때 하고 똑같은 말이야. 4초일 때. 속도와 가속도를 구하라. 이거 미분해가지고 이거 되는 거지. 속도. 이거 한 번 더 미분하면 이렇게 되겠지. 네, 속도식 가속도식 뽑아놓고 여기다 사놓고 해주면 답이 나오겠습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 위치 그래프지. 여러분이 위치 그래프를 해석할 때는 이 생긴 모양 그냥 그대로 가주면 되거든. 그러니까 여기가 위치잖아. 원점에 있다라고 해석해 주면 되고, 원점보다 양순이 올라갔다고 해석해 주면 되고. 그러니까 지금 원점, 그러니까 0초일 때는 이 정도 있으니까 뭐 양의 방향에 지금 서 있나 보지. 그러다가 지금 내려가고 있지. 그다음에 딱 이 점 도착했을 때는 원점이지. 음의 방향으로 왔으니까 음수 쪽에 어딘가에 지금 도착했고 다시 원점이지. 양의 방향 다시 가고 있지. 그러니까 얘가 지금 이렇게 그리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있었을 때 이게 원점이잖아. 여기 출발해 가지고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왔다가, 올라온 거 안 보이지? 올라왔다가 이렇게 가고 있다. 이거를 펴서 그린 거야. 여기 있다가 원점 지나 내려갔다가 다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 거를 좌우를 펴가지고 이렇게 그린 것 뿐이야. 이렇게. 응? 내려갔다가 원점 지나서 지금 원점이잖아. 원점이다가 y축이 y 좌표가 원점 위치니까 음수 방향 갔다가 다시 원점 지났다가 쑥 올라가는 거지. 그래서 0초에서 C초 사이에 원점을 두 번 지나지. 이렇게 A초 B초일 때 A초와 B초 사이에서 여기 사이에서는 한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지. 내려갔다가 다시 빡 올라오는 거지. 여기서 바뀌었지 운동 방향이. 0초에서 C초 사이에 운동 방향이 두 번 바뀐다. 그런가? 0초에서 10초 사이에 이렇게 갔다가 잠깐 턴했고 다시 올라오는 거지. 한 번 바뀌었는데. 한 밑면의 둘레 길이와 높이 합이 216인 원기둥의 부피가 치대일 때. 말이 어렵네. 이때는 깔끔한 게 높이니까 높이를 h로 잡고, 뭐 밑면의 반지름도 r로 잡아봐 일단. 그럼 밑면의 둘레 길이는 2파이 r이겠지? 그래서 2파이 r과 h 합이 216이다라고 놓고 r을 없애. 이렇게 r은하고 정리하라는 얘기야. 나누기 2파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이거 이항했고 그 다음에 2파를 나눴고, 그래서 원기는 부피가 제되니까 부피를 식으로 만들어. 뭐 VH라고 할게. 식을 만들어. H가 식을 만들 거니까 밑면은 R제곱 파이고 그 다음 곱하기 높이 이렇게 쓸 거잖아. 근데 R이 우리가 2파이분의 216 빼기 H가 됐고, 그 다음에 그거의 제곱 파이의 H. 그럼 이건 H가 몇 차 방정식인지 봐볼까? 그런 논이 있어야 되겠지? H, 여기 H 제곱, H 제곱이니까 두 번에다가 하나 더니까 3차 함수 나왔지? 3차 함수 최대값 구하는 거야 지금. 최대 1대라고 했으니까 그때의 높이라고 했으니까 최대값일 때 H 구하는 거야. 얘의 최대값. 극대값일 때 H. 이해 갔어? 여기 써놔. 최대일 때, 극대일 때, 극대일 때를 그때의 H를 구하라는 게 문제인 거지. 극대값을 구하는 건 아니야. 이제 식만 정리 잘하면 돼. 이제 계산밖에 안 남았어. 이렇게 아래에다 2파이는 제곱 먼저 받게 하고 앞으로 빼버려. 여기는 h 앞 밖으로 뺐고, 그 다음에 남는 거는 216 마이너스 h의 제곱과 h고만 남았지. 식만 남게. 여기는 4파이분의 1 나오지. 약분한 거지. 여기는 전개해주면은 h의 제곱인데 하나 더 곱하니까 h 해제곱. 그 다음에 216에 2 곱하고 h, 그 다음에 216의 제곱이겠지. 근데 여기가 지금 h가 하나씩 분배되면서 차수가 하나씩 올라갈 거야. 이렇게 될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이제 v'h를 구해주면 돼. 얘는 상수는 그대로 갈 거고, 여기는 3h의 제곱 마이너스
216 곱하기 2 아니지 2 내려오니까 4h 더하기 216의 제곱. x자인 수분의 얘가 되거든. 3 1로 하고 216 하면은 될 거야.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붙여야 되겠다. 216이 뭐 여기는 한 개 있다. 216이 3개 있다니까 총 216이 4개 있다가 돼서 딱 맞지. 216이 4개 있다. 그지? 계산할 필요가 없지. 4파이분의 1 이렇게 있고 3h-216과 h-216이니까 는영했을 때는 h가 3분의 216 아니면 216인 거지. 답이 뭘까? h가는 3차 함수긴 한데 이렇게 생겼을 거고 3분의 216 여기 있겠지? 이게 216이겠지? 최대 1대니까 요거지 않을까? 맞지? 극대가 최대니까 답은 3분의 216. 어우 심지어 약분 된다. 이거 70이다. 17번에서 곡선밖에 한 점에서 이 곡선에 서로 다른 세 접선을 그을 수 있을 때, 그러니까 곡선밖에 한 점에서 지금 접선의 방정식인 거야. 이걸 푸는 것처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접점을 잡아야지. 그다음에 이거 미분해 가지고 t 넣으면은 기울기 나오지. 그러면 접점과 기울기만 가지고 직선식 만들 수 있지. 이렇게. 그치? 이 기울기고 x 빼기 x1 그다음 y1이고 접선식 만든 다음에 어떻게 하더라? 점을 대입해야지. 그럼 대입해주면은 목자해 보이지만 K만 들어갔을 뿐이지 이게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냥 T가 3차 방정식인 거지. 그렇게 바라봐줘야 돼. T든 3차 방정식이 해가 3개다. 해가 3개다는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그 서로 다른 세 접선을 그을 수 있다라는 말을 해석해서 그런 거야. 그러니까 서로 다른 세 접선을 그을 수 있으려면 얘가 접점도 3개여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러니까 T가 접점이니까 T 값이 3개여야지. 그러니까 요 방정식에 T 값이 3개라는 건 해가 3개라는 거지. 그럼 이제부터는 여기부터 이제 스타트야. 여기까지 문제를 푼 것 같았잖아. 여기까지 해서. 그러니까 접선 문제 하나 푼 거지. 접방 문제 하나 푼 거고 3차 방정식 푼 행위 자체는 이제 방정식 또 다른 문제인 거야. 여기는 도함수 활용해서 그 방정식의 그 문제 있잖아. 해가 몇 개다 이런 거. 교점 몇 개, 2개 이렇게 해서 교점 1개 이거 있지. 이 문제로 들어가는 거지. 그럼 이 그래프 그려야 되겠지. 열로 열심히 그린 거 이렇게. 그 다음 그 값 언제 갔는지도 보고 그래프도 함수값 구해서 그린 거야. 해가 3개야 되니까 아 여기 사이에 얘가 있어야 되겠다. 교점 3개야 되니까. 그래서 극대랑 극수 사이인 마이너스1과 0 사이다 까지 나온 거지. 이 구조를 알아야 돼. 접방 그 다음에 방정식 둘이 콜라보한 문제입니다. 최고점 계수가 1인 4차 함수가 함수값 0,0을 지나네. 그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 다음에 대입해주면 되고. 근데 이게 무슨 함수야? 우함수지. 우는 좌우대칭이지. 좌우대칭으로 그려진 함수니까 3차, 4차 함수가 좌우대칭이다. 요렇게 생겼겠지. 기본적으로 요렇게. 근데 y축에서 0이 0 지나니까 그러면 이거 이렇게 내려가 있겠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원점에서 접하는 거지. 좌우대칭 이렇게 생겼을 수밖에 없어. 이 정보는 지금 써먹은 거지. 이 정보도 써먹었고 이 정보도 써먹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정보를 봐야지. 절대값 fx는 이걸 접어 올린 거지. 그럼 접어 올리면 얘가 이렇게 접어 올려진 부분만 이렇게 표시할 수 있고 실제 그래프가 이렇게 갔다가 접어 올려졌다가 졌다가 이렇게 되겠지. 이 지금 핑크색 그려진 게 요 y를 그린 거지. 요거. 근데 그게 4랑 같다. 4가 어디 있겠냐. 실개수가 4개인 거는 교점이 4개. 이렇게 하면 교점이 2개지. 이렇게 하면 교점이 몇 개니? 하나, 둘, 셋, 넷. 아우 너무 많다. 그지? 이거 아니지? 이쪽이지? 딱 이렇게 접하는 거지. 하나, 둘, 셋, 넷. 교점 4개는 딱 요 모양이네. 그러면 y는 4가 여기 있어야 되겠네. 이렇게 딱. 그래서 주목할 거는 원래 그래프야. 원래 그래프가 여기 이 부분이 마사라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다. 여기가 지금 y축이고 우리는 원래 그래프 식을 잡아야 되거든. 지금부터 이제 어떻게 fx식을 잡는지를 잘 봐야 돼. 요게 이 문제를 푸는 스킬이야. fx를 4만큼 끌어올리면 얘가 이렇게 되겠지. fx를 4만큼 끌어올려. 그러면은 얘가 이렇게 접하겠지, x축에. 그래프 조금 삐끗났지?
그래서 얘를 이렇게 들어 올리면 x축 딱 접하겠지. 그 상태를 가는 거야. 그러니까 fx 4만큼 평행 이동시키면 이 좌표가 좌우 대칭이겠지. 마이너스 알파라고 하고 알파라고 하는 거지. 얘는 x 빼기 플러스지. 마이너스 알파라는 해를 가지려니까 중근이고 이것도 중근인 거지. 이렇게 식을 잡아. 그러면 식 다 잡았어. 우리 알파만 구하면 돼. 그 다음에 쓸 게 뭐냐면 이 함수 0,0을 지나잖아. 0,0을 대입해주면 돼. 여기 식에다가 이제 0,0 이렇게 되면 얘가 0을 대입하니까 알파 제곱밖에 안 남고 여기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알파 제곱도 알파 제곱이지. 그러니까 알파의 총 4제곱이 나오지. 알파의 4제곱이 4니까 알파의 제곱은 2거나 마이너스인데 제곱한 게 음수일 수는 없잖아. 그치? 양수겠지 알파 제곱은. 그러면 식은 다 나왔어. 이거 합차 써가지고 알파 제곱 뽑을 건데 아니 뭐 그대로 넣어도 되긴 하겠다. 근데 일단 해봐봐. 여러분 여기 식을 제곱을 나중에 쓰고 이렇게 한번 합치는 거지. 지수 법칙에 의해서. 그 다음에 전개를 해줘봐. 그럼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이 나오지. 알파를 굳이 구하지 말고. 그럼 fx는이 되겠지. x의 제곱 빼기 알파 제곱이 2니까 있으면 되고 이렇게 되겠지. fx 나왔고 f 3을 구하라고 했지. 9에서 2 빼니까 7의 제곱에다가 4를 빼게 되겠지. 그래서 답 45. 밑면의 반지름 길이가 12이고 높이가 9. 그래 보인다. 근데 매초 1cm씩 높이가 올라가도록 물을 붓는다. 매초 1cm씩 높이가 올라간다는 거는 지금 이 그림, 그러니까 사진이 찍힌 상황이 t초라고 치면 t초 후에는 높이가 얼마나 쌓였겠어? 매초 1cm니까 t초 후에는 t만큼 쌓였겠지. 여기가 높이를 t라고 잡아. t초 후의 높이니까. 그럼 이제 여러분이 봐야 될 게 뭐냐면 이 세로랑 그 가로의 비가 몇 대 몇인지 약분하면 몇 대 몇이니? 3대 4지. 그지? 아, 그러면 t로 잡지 말까? 3t 4t로 잡자. 어때? 괜찮지? 3t 4t로 잡자. 여기는 3t 4t로 잡을 수 없다. 이거는 우리가 매초일 잡았으니까. 아, 그러면 b를 1대로 고쳐. 1대로 고치면 3분의 4지. 그지? 여러분 이해 가지? b니까. 9대 12의 b라는 것은 1대로 고치면 3분의 4니까. 그래서 여기를 1대 3분의 4로 b를 봐주고 여기가 t인 거 바꿀 수가 없어. t초라서 그래. 여기는 그런 별 수 없이 3분의 4t가 될 거고. 자, 이제 그럼 됐어. 아, 정말 잘못했지. 그러니까 여기도 3대 4니까 여기가 지금 3분의 4t인 거지. 이렇게. 그러면 이제 이 물에, 그러니까 물이 지금 형성하고 있는 원뿔 모양의 요 놈의 부피를 구해주면 돼. 그리스 단계 물. 부피 변화를 구할 거니까 부피를 식으로 만들어야지. VT는 하고 해주면은 이게 원뿔 모양이니까 여기 밑면 넓이 반지름이 3분의 4t이기 때문에 제곱하고 파이 붙여야 되겠지. 일단 곱하기 높이. 다음에 3분의 1 해줘야 되는 거 알지? 됐고 변화율을 구하라고 했으니까 6초지. 그럼 V'6을 구하라는 소리야. 맞지? 그 V' 구할까? 그러면 이 식이 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 9분의 16이잖아. 3까지 곱하면 27분의 16파이하고 t의 세제곱이지. 이건 상수니까 상수를 따로 앞으로 빼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미분하는 거지. v't는 3이 내려오니까 9분의 16 파이 t의 제곱이 되겠네. 이제 여기다가 뭐 넣는다? 6을 넣는다. 그래서 v'6은 6 넣으면 되니까 9분의 16파이 곱하기 6의 제곱 약분해주고 답 내주면 64파이.